연휴 기간 내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분 계시죠. 언주리 씨. 언주리? 언주리 씨. 또. 슈레딩거의 고양이님의 트윗입니다. 언주 씨의 엉뚱한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팩트체크 없이 받아써서 기사를 낸 기레기가 큰 문제다. 언주 씨 말이 맞는지 국고를 소비하여 불꽃놀이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언주 씨의 발언은 이러했으나 사실은 이러하다. 라는 기사를 냈어야 한다. 쓰렉.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RT가 700개가 됐네요. 이현주가 불꽃놀이. 국민의 세금 혈세로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라고 했는데 그게 한화에서 한국 화약이잖아요. 화약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공헌의 일종으로 해서 세계 불꽃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한화 주체로. 근데 그게 이현주가 광명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 이게 해년마다 있는 거예요. 해년마다. 저 불꽃축제 1회 때 바로 밑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환상이더라.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개고생이라서. 사람에 치여가지고 네. 정말 힘들더라고. 다시는 가기 싫던데. 한화에서 주최한 불꽃 축제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2000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한 거라고. 오래됐어요.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현주 씨는 큰 팩트를 틀렸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변명글을 올렸죠. 변명글을 올리고 오늘 기어코는 그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쓴 겁니다라고 또 변명글을 올렸어요. 책임지지 못할 글을 많이 쓰네요. 그래서 이현주에게 주는 혈세가 정말 아깝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 좀 사세요. 네, 불꽃축제를 내가 1회부터 정말 10수년 전부터 봤다니까. 네. 원래 강남 아줌마 아닌가요? 불꽃 축제는 강남에서 보긴 좀 힘들죠. 여의도까지 와야 되는데. 그 맥캠님의 트윗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한화 좌파설. 나는 한화 광고가 마음에 안 든다. 중략. 문재인 정권은 한화에 빚이 있는 것이다. 한화는 보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좌파 편이고 김대중 때 성장했다. 이용주가 퍼온 글인데 뭔 소리예요? 그러면 좌파들은 뭐 그 자기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은 찾아가서 뭐 때려주고 복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묘한 게 이현주가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불꽃 축제 예. 그 자기 글 밑에 그 성토하는 글이 달리니까 거기다가 글을 달았는데 거기에다가 맨 뒤에다가 펌글이라고 썼어요. 자기 얘기는 아니고 딴 사람이 얘기한 걸 퍼온 거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자기 의중을 거기다 드러낸 거죠. 그 비상님의 트윗인데요. 이것도 RT 500개가 넘었어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또라이는 뽑지 맙시다. 추석 명절 이후에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욕 무조건 삐처리 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라이는 뽑지 맙시다. 내 씨발 살다 국회의원 주둥이에서 한화 좌파 기업 소리 듣게 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 편의에 의해 기업도 진영으로 나누는 쓰레기가 나올 줄이야. 예. 한화가 좌파가 될 수 없는 회사잖아요. 한화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네. 기업이 성공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한화는요 한국 화약의 준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한화그룹이 됐어. 예. 대한생명이 갖고 있던 63빌딩을 인수하면서 또 한화생명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근데 이현주의 멘탈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 있으면서 이게 막 뜨니까 막 방송하고 싶어서 미쳐 죽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현주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관심병자에 올라섰구나.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왜 막 비난받고 그러죠. 노동자 비하부터 시작해가서. 예. 그러다가 요즘에 이현주 뉴스가 너무 뜨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런 말이 다 정답인 것 같아. 특히 이런 쓰레기들한테는. 자기 부고를 제외한 모든 뉴스는 나쁜 뉴스라도 신문에 나오는 게 좋다. 이게 정신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존재감과 관심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뉴스가 최근에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질러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좀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진 게 이 섬사람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심성이 이렇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가수들 중에서는 거미 씨가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어디 섬이에요? 그 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미도 섬 출신이고 여순가 목포인가 예. 막 그래. 그 섬에서 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좀 심성이 믿을만하다. 그래도 뭐 바다까지 가지는 않는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여의도 원정 출산 한번 이번 이 이현주 의원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바닥이다. 이거는 좀 상상하지 못할 바닥이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야수님 예. 영도가 섬이에요. 다리도 있는데
같은데. 그래도 영도 그 딸이 정서는 부산 사람들은 그랬어요. 거기 수도는 잘 나오냐, 뭐 전기는 언제 들어오냐, 뭐 불은 밤에 불은 켜고 지내느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영도가 커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긴 크죠. 그러니까 크기로만 치면 그 한국에서 7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영도인지 크단 알아요? 말이에요? 거기가 따뜻한 지역인데 겨울에 영하 0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고. 아주 심하다. 와 설득력 쩔어. 제주도 시규모입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그 이현주 씨가 또 이런 식의 국민적 관심을 또 한번 대차게 욕을 하면 먹는군요. 뭔가 좀 긍정적인 걸로 좀 우리한테 좀 야 이현주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먹더니 이제서야 정신 차렸구나라는 소리를 다음 선거 때까지 듣게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변상욱 기자님이 이렇게 또 트윗에 올려주셨어요. 아주 날카롭게 올렸습니다. 정진석, 홍준표 막말과 이현주, 정미용 막말은 다르다고 봅니다. 앞은 그러니까 정진석, 홍준표는 전국 돌파용이고 후자 이현주, 정미용은 자기의 선택과 올인이 헛발질의 뻘짓이었다는 걸 인정하자니 존심에 감당키 어려워 밀고 나가는 것. 퍼부은 게 아까워 과오를 인정 않고 계속 퍼붓는 행동. 경제학상의 매몰비용 패러독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1085개가 트윗됐습니다. 이현주 씨는 다음 총선 때 당선될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 것 같습니다. 광명 시민들도 싫어하죠 지금. 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기본적 바탕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찍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현주 씨가 지금 총선에 누구랑 붙어도 저는 5% 이상 넘기 힘들다고 봅니다. 누구랑 붙어도. 광명 시민들이 이 정권 개최와 민주화를 위해서 이현주 같은 그 정도의 인물이 나왔는데도 보고 민주당 강판 보고 찍어주시는 거거든요. 촛불의 모든 민의가 모아져서 광명이라는 도시가 탄생한 거예요. 우리 광명이야. 그렇죠. 광명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잘못된 사람이 하나 꽂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폐 근데 광명은 사실은요 지역 번호가 02예요. 02. 맞아요. 네. 광명이 거의 유리하지 않나? 02 쓰는 경기도의 시 중에. 과천 과천도 그래요? 과천도 공이에요. 광명에서 빨리 이렇게 뽑아내고 싶은데 이렇게 프랑스의 가축들한테서 뽑아낸다는 해충들 있잖아요. 뼈 속에서 그 핀셋을 뽑아낸다는 그거. 살충제 계란할 때 나왔던 바로 그거. 예. 진드기? 광명의 정치 진드기 하나 싹 뽑아내고 싶고. 정치 진드기. 그 김천이 좋은 비유다. 아 진짜. 예. 색깔도 어울려요. 초록색. 제가 찾아본 트윗은요. 구글이 뭔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같은 짐작간다. 겁니다. 세상 거꾸로 보기님의 트윗인데요. 구글 니네 정말 최고다 하고 캡처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따라서 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구글에 들어가셔서 번역을 치시면 구글에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그 메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국말로 이 씨발로마라고 치세요. 그리고 영어가 아닌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는 원래 영어에도 치면은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분이 올렸을 때만 해도 영어로 하면 이명박이 나는데 지금은 영어로 하면 이명박이 안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 씨발로마가 이명박으로 번역돼서 나옵니다. 그래요? 어디 해보세요. 어디 제가 지금 해놨는데 영어로 하니까 영어는 안 돼요. How 그거 안 villainous you are 이렇게 나오는데 스웨덴어로 바꿔볼까요? 스웨덴어 이명박 나오네. 니 이명박. 이거 누가 등록했을까? 야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구글이 딥러닝 방식이잖아요. 구글 번역기는 딥러닝 방식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번역한 것을 이렇게 쭉 모아서 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다음에 메뉴에 보시면 사용자 의견 제출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번역한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이렇게 내용을 올리면 그걸 먼저 보여주거든요. 구글 서버에는 이제는 이 시발로마는 이명박으로 딱 박힌 거네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RT가 1000개 이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한 번씩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영어는 안 되길래 이거 그냥 합성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언어로 해보니까 다 이명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는 문제 인식하고 바꿨나 보죠? 예, 영어는 바꿔줬어요. 네덜란드어도 이명박이고 라틴어, 스와힐리 한번 해보시죠. 스와힐리어, 모든 다른 언어는 다 이명박으로 나와요 지금. 아랍어로도 이명박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명박을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75% 정도 나온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 무조건 수사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명박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의견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 심지어는 TK 지역에서도 60몇 %가 수사해야 된다고 찬성 의견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TK 쪽에서 싫어해요. 그 거짓말이 보이잖아요. 4대강만 해도 낙동강 완전히 다망천하잖아. 지금 구글 번역 이야기 하니까 그때 또 그 트럼프의 트윗이 생각나는구만요. 연합뉴스의 그 뉴욕 특파원이었나요? 워싱턴 특파원 워싱턴 이승호 기자. 가스관이 요번에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연합뉴스가 또 한번 사고 쳤죠. lone wolf라는 표현을 네. 원래 단독 범행이라는 뜻인데 네. 외로운 늑대같이 그 우물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비웃음을 샀어요. 그게 어하고 론을 붙였죠. 예, 예, 언론 울프? 예, 언론 울프?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관용구로 어떤 테러리스트 조직의 테러 조직에 포함된 일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생적으로 태어난 솔로범, 단독범 테러리스트를 네.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외로운 늑대 이렇게 직역을 해버리는 거죠. 직역을 한 거죠. 틀렸다고 예. 하기보다는. 예, 직역을 해버린 거죠. 문성근님의 트윗입니다. 그 그림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인데 정말 멋있게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좋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늘어날 거야. 아니 늘려야 해. 그 지금 민주정부 3기니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우리 쪽에서 네 분이 더 나오시는 거예요. 5년 단임제니까 아직까지는 20년을 더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빼고. 그래서 정권 연장의 의지를 확 드러내셨습니다.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본 것 중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렇게 수년 전에 노 대통령 살아계실 때 사석에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화면으로 담은 게 돌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들 하면 그놈하고 그래도 좀 유머라고 해봐야 대통령이 하니까 유머지. 이런 유머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석에서 이렇게 무슨 파티 같은 건데 정말 인간적인 모습 되게 많이 보여줘. 너무 좋아가지고 흥에 겨워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진에서 보면은 노 대통령 표정도 참 해맑을 거예요. 이번에 어머니나 뭐 이렇게 고향에 계신 식구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정치 얘기 또 했을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은 며느리를 차를 타고 따로 가고요. 아들들만 따로 어머니랑 같이 차 타고 움직였어요. 근데 정치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들은. 놀라웠던 거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2년 전부터 민주당 당원이시더만요. 그러셨어요? 아니 그거를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양양자 최고위원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이야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광주에 계시면 느끼는 것들인데 본인은 대선 때도 주위 사람들 막 이제 설득해가지고 민주당 문재인 찍어라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라도권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똑같으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려하시는 게 그거예요. 총선 때 왜 지역 감정 유발해가지고 문재인 뭐 친노 이런 사람들이 호남 차별이다 이렇게 막 소문내고 막 그래서 표가 좀 적게 나왔다고 분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 그러니까 국민의당 안철수 지지자들 쪽에서 맨날 하는 게 최근에 나오는 진짜 그게 움직이는 게 있다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뭐 하나를 톡 터뜨려줘. 호남 홀대론, SOC 홀대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국민의당 핵심 당원들이나 당직 이런 사람들이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이제는 뭐 호남 사람 홀대지 말라고 해서 막 국무총리부터 했고 다 만들어줬더니 우리는 그딴 거 필요 없고 돈 줘 뭐 이런 거요? 그렇지. 예산 내려줘요. 인사폭탄은 필요 없고 예산폭탄 줘. 이렇게 실제로 박지원이 오딩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지역감정 유발을 되게 많이 하더라. 최근에도. 진짜 나쁜 놈들이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대선을 노리는 수권 정당이라기보다는 지역 토어로서 남아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호남 사람들 대부분은 그걸 이미 눈치를 챘는데 일부가 그런 식의 지역 감정 선동을 꽤 한다고 좀 분노하시더라고요. 우리들끼리 막 이야기하면 세 명이 전부 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분개하면서 아 나쁜 놈의 새끼들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 가족에게는 수십 년 동안 볼 수 없는 뭐가 있냐면은 부모님 형제 간의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가지고 싸우는 일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아 행복한 정말 집이네요, 행복한 진짜. 가족인 거지. 특히 전라도 쪽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는 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없다고 거예요. 적은 편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이 뭐 TK 지역이나 특히 부산 경남 쪽은 싸우는 그 가족 정말 많죠. 특히 부모님하고
부모님,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의 그 몰상식한 그런 새누리당 지지에 염증을 느껴서 60년 넘게 살았던 동네를 떠나버리신 분도 계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연휴 기간 내에 가장 큰 이슈를 몰고 왔던 분 계시죠. 언주리 씨. 언주리? 언주리 씨. 난 또. 슈레딩거의 고양이님의 트윗입니다. 언주 씨의 엉뚱한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팩트체크 없이 받아 써서 기사를 낸 기레기가 큰 문제다. 언주 씨 말이 맞는지 국고를 소비하여 불꽃놀이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언주 씨의 발언은 이러했으나 사실은 이러하다. 라는 기사를 냈어야 한다. 쓰렉.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RT가 700개가 됐네요. 이현주가 불꽃놀이를 불꽃놀이. 국민의 세금 혈세로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라고 했는데 그게 한화에서 한국 화약이잖아요. 화약 만드는 회사에서 사회공헌의 일종으로 해서 세계 불꽃 축제를 여는 거예요. 한화 주체로. 근데 그게 이현주가 광명이잖아, 지역구가. 네.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그래. 이게 해년마다 있는 거예요. 해년마다. 저 불꽃축제 1회 때 바로 밑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진짜 환상이더라.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개고생이라서. 사람에 치여가지고 네. 정말 힘들더라고. 다시는 가기 싫던데. 한화에서 주최한 불꽃 축제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2000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한 거라고. 오래됐어요. 그러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현주 씨는 큰 팩트를 틀렸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변명글을 올렸죠. 변명글을 올리고 오늘 기어코는 그 글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보좌관이 쓴 겁니다라고 또 변명글을 올렸어요. 책임지지 못할 글을 많이 쓰네요. 그래서 이현주에게 주는 혈세가 정말 아깝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울 좀 사세요. 네, 불꽃축제를 내가 1회부터 정말 십수년 전부터 봤다니까. 네, 네. 원래 강남 아줌마 아닌가요? 불꽃축제는 강남에서 보긴 좀 힘들죠. 여의도까지 와야 되는데. 그 맥캠님의 트윗인데요. 같은 내용이에요. 한화 좌파설. 나는 한화 광고가 마음에 안 든다. 중략. 문재인 정권은 한화에 빚이 있는 것이다. 한화는 보수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좌파 편이고 김대중께 성장했다. 이용주가 퍼온 글인데 뭔 소리예요? 그러면 좌파들은 뭐 그 자기 자식이 맞고 들어오면은 찾아가서 뭐 때려주고 복수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묘한 게 이현주가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불꽃 축제 예. 그 자기 글 밑에 그 성토하는 글이 달리니까 거기다가 글을 달았는데 거기에다가 맨 뒤에다가 펌글이라고 썼어요. 자기 얘기는 아니고 딴 사람이 얘기한 걸 퍼온 거다라는 뜻으로 하면서 자기 의중을 거기다 드러낸 거죠. 그 비상님의 트윗인데요. 이것도 RT 500개가 넘었어요.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인재가 없어도 또라이는 뽑지 맙시다. 추석 명절 이후에 욕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방송에서 욕 무조건 삐처리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라이는 뽑지 맙시다. 내 씨발 살다 국회의원 주둥이에서 한화 좌파 기업 소리 듣게 될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 편의에 의해 기업도 진영으로 나누는 쓰레기가 나올 줄이야. 예. 한화가 좌파가 될 수 없는 회사잖아요. 한화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네. 기업이 성공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한화는요 한국 화약의 준말이거든요. 그렇죠. 한국 그래서 화약이- 한화그룹이 됐어. 예. 대한생명이 갖고 있던 63빌딩을 인수하면서 또 한화생명 해가지고 네. 뭐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근데 이현주의 멘탈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 있으면서 이게 막 뜨니까 막 방송하고 싶어서 미쳐 죽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현주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관심병자에 올라섰구나. 자기가 문제를 일으켜갖고 왜 막 비난받고 그랬죠. 노동자 비하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다가 요즘에 이현주 뉴스가 너무 뜨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그런 말이 다 정답인 것 같아. 특히 이런 쓰레기들한테는. 자기 부고를 제외한 모든 뉴스는 나쁜 뉴스라도 신문에 나오는 게 좋다. 이게 정신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만큼 존재감과 관심 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뉴스가 최근에 안 나오니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한번 질러본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좀 자괴감 같은 게 느껴진 게 이 섬사람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심성이 이렇게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가수들 중에서는 거미 씨가 섬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어디 섬이에요?
그 섬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거미도 섬 출신이고 요순과 목포인가 예. 막 그래. 그 섬에서 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좀 심성이 믿을만하다. 그래도 뭐 바다까지 가지는 않는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여의도 원정 출산 한번 보여. 이번 이 이현주 의원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바닥이다. 이거는 좀 상상하지 못할 바닥이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요. 야수님, 예. 영도가 섬이에요. 다리도 있는데. 그래도 영도 그 딸이 정서는 부산 사람들은 그랬어요. 거기 수도는 잘 나오냐, 뭐 전기는 언제 들어오냐, 뭐 불은 밤에 불은 켜고 지내느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영도가 커요?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크긴 크죠. 그러니까 크기로만 치면 그 한국에서 7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렇게 영도인지 크단 알아요? 말이에요? 거기가 따뜻한 지역인데 겨울에 영하 0도 이하로 안 내려간다고. 아주 와 심하다. 설득력 쩔어. 제주도 시기입니다. 아이고 참. 어쨌건 그 이현주 씨가 또 이런 식의 국민적 관심을 또 한번 대차게 욕을 하면 먹는군요. 뭔가 좀 긍정적인 걸로 좀 우리한테 좀 야 이현주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욕을 먹더니 이제서야 정신 차렸구나라는 소리를 다음 선거 때까지 듣게 될까요? 힘들 것 같아요. 변상욱 기자님이 이렇게 또 트윗에 올려주셨어요. 아주 날카롭게 올렸습니다. 정진석, 홍준표 막말과 이현주, 정미용 막말은 다르다고 봅니다. 앞은 그러니까 정진석, 홍준표는 전국 돌파용이고 후자 이현주, 정미용은 자기의 선택과 올인이 헛발질의 뻘짓이었다는 걸 인정하자니 존심에 감당키 어려워 밀고 나가는 것. 퍼부은 게 아까워 과오를 인정 않고 계속 퍼붓는 행동. 경제학상의 매몰비용 패러독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1085개가 트윗됐습니다. 이현주 씨는 다음 총선 때 당선될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 것 같습니다. 광명 시민들도 싫어하죠 지금. 예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기본적 바탕이 지금 현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찍어준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현주 씨가 지금 총선에 누구랑 붙어도 저는 5% 이상 넘기 힘들다고 봅니다. 누구랑 붙어도. 광명 시민들이 이 정권 개최와 민주화를 위해서 이현주 같은 그 정도의 인물이 나왔는데도 보고 민주당 강판 보고 찍어주신 거거든요. 촛불의 모든 민의가 모아져서 광명이라는 도시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광명이야. 그렇죠. 광명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잘못된 사람이 하나 꽂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적폐. 근데 광명은 사실은요 지역 번호가 02예요. 02. 맞아요. 네. 광명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02 쓰는 경기도의 시 중에. 과천 과천도 그래요? 과천도 어. 공이에요. 광명에서 빨리 이렇게 뽑아내고 싶은 일 이렇게. 프랑스의 가축들한테서 뽑아낸다는 해충들 있잖아요. 뼈 속에서 그 핀셋을 뽑아낸다는 그거. 살충제 계란할 때 나왔던 바로 그거. 예. 진드기? 광명의 정치 진드기 하나 싹 뽑아내고 싶고. 정치 진드기. 그 김천이 좋은 비유다. 아 진짜. 예. 색깔도 어울려요. 초록색. 제가 찾아본 트윗은요.